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외환용 신동환입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6시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용 신동환은 시황과 이슈보다는 시청자분들과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또 종목 상담 등은 노란톡 메신저 외환용우 또는 외환용우 신동환을 치시면은 노란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또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까지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은 뭐다? 매매하기가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쉽다고 했습니까? 정배열 처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정배열 부근, 그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 그죠? 근데 이제 먼저 골든 크로스부터 발생이 되죠. 골든 크로스가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정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골든 크로스의 형태의 그 다음에 정배열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단타 종목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닥에서 저점 매수는 하지 말랬죠. 그죠? 저점 매수는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점을 확인하고 지나고 나서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사는 공략, 그죠? 다시 한번 저점이 확인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저점보다 올라갈 때 이때 공략하는 것이 주식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떨어질 때 쉽게 말해서 만 원에 샀던 종목이 뭐 9,000원 또는 8,000원 될 때 사는 게 아니라 8,000원을 찍고 9,000원이 되고, 그죠? 다시 만 원이 돼서 이 기준이 골든크로스와 정배열이 됐을 때 차라리 사는 것이 좀 더, 이때도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주식에서는 더 안전하고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다? 바닥에서 수급자, 매수자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는 매수자,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점을 확인하고 비쌀 때, 그래서 주식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판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 나는 종목들은, 그죠? 단기 꼭대기, 중기, 장기 꼭대기에 맞춰 청산 후 익절. 내가 만 원에 샀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000원이나 12,000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 익절인 거죠. 수익을 냈으니까는. 근데 청산하고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샀던 가격이 만 원이죠. 이게 본전입니다. 그러면은 12,000원에 갔다가 떨어질 때는 내가 샀던 가격 만 원에 파는 게 본절입니다. 근데 만 원이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본 1%든 한 주든 또는 물량을 내가 편할 때, 내가 자금이 필요 없을 때는 물량을 확보하고 계속 갖고 가는 전략을 가야지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꼭대기를 찍고 하락할 때 어깨에서 파는 방법은 제가 노란 톡방 오른쪽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다시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때 파는, 그죠?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 파는 방법이 매매 기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청산하는 방법, 그죠? 그때까지 꼭대기를 찍고 떨어질 때다. 이때 파는 방법, 그죠? 또는 수익 났다가 수익은 청산을 못하더라도 내가 샀던 가격 10,000원에 본전에 청산하는 본절 청산 방법, 이 방법만 유념해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지금 하락장에서도 힘든 단타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모양, 좀 이따 제가 차트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켜서 이평선들이, 그죠? 데드크로스 및 역배열이 됐을 때는 종목을 거들떠 보지 말라는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이 골든크로스의 반대죠.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들어갔을 때가 이제 데드크로스입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여러 가지가 됐을 때 이제 역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식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 중이면은, 그죠? 손실 중일 때도 있죠. 그죠? 10,000원에 샀는데 뭐 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단타, 단기, 손절가 청산 기준에 맞춰서 손절은 보통 저는 한 27%를 잡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6%대도 자를 때도 있어요. 손절을. 어찌됐든 손절은 최대 마진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손절을 최대 27%로 잡는 게 맞고요. 그 이상이 떨어지면은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물타기나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요. 손실 나는 거는 절대로 손절을 하고 현금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달 전부터 시장이 안 좋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2,437 종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다 하락하는 건 아니죠. 일부는 힘을 받고, 그러나 또한 누르고 바닥을 디디고 상승하지만 대부분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예전에는 뭐 100%에서 300% 이상도 났었지만 이제 물량을 50에서 80% 이상 축소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익절 또는 익절, 수익은 났지만은 수익은 청산 못하더라도 본절하는 방법을 진행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신다면은 주식에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난 종목들은 단 한 줄에도 손실이나 손절이 나가면 안 됩니다. 본절이 나가야 됩니다. 본절이. 아셨죠? 그러나 손실난 종목들은 당연히 손절 처리하고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나는 종목들은 절대로 물타기 금지, 단가 낮추기 금지,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아셨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시로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초보자들, 주린이 분들은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꾸준히 배우셔서 실전처럼 직접 매매를 하면서 익히고 매매 습관을 형성한 후에 느긋하게 실전 매매를 해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로, 해외 선물 종목별 지수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지금 모의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칼과 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죠? 좋은 도구가 되고 또는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크고 작고 좋고 나쁨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돈 번다 해서 바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는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얘기했죠. 주식도 하셔야 되지만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또한도 해야 된다. 다만
주식도 줄이는 분들이면 모의 투자를 하셔야 되고,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도 초보자들은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하셔서 위험성을 알고 또한 도박이 되는지 투자가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술과 연습과 훈련 없이 하는 거면 도박이 되는 거고요. 꾸준히 연습하고 매매 습관과 매매 방법, 손절하는 방법, 수익 났다가 본전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얘기하면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하루 거래량이 원래 한 20조까지 됐다가 지금 5조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해외 선물은 종목당 최소 5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하루에. 그죠? 그래서 총 500조 정도가 거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시장이 큰 시장을 파악해야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죠? 부담이 된다. 주식에서도 부담되면 주식도 모의 투자를 하세요. 모의 투자를 연습하면서 훈련이 된 다음에 실전 매매에 대두고요. 그래서 모의 투자가 증권사나 선물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고 분석하시고 시장을 흐름을 파악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터득이 됐다.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면 알수록 위험이 적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니까는 주식 또한 국내 선물 또한 해외 선물 또한 알면 할수록 위험이 100%는 없어지진 않지만 점점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줄어들 때 최대 마진은 10%입니다. 10% 이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80에서 90%를 리스크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위험하죠. 선입견을 갖고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선입견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직접 매매해서 모의 투자로 요거는 내가 해야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국내 선물도 해외 선물도 요거는 몇 달 몇 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고, 내가 몇 달 몇 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터득하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겠다. 그럼 주식에 손실 날 때,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해지 개념으로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주식은 역별 모양, 그죠? 데드 크로스 모양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 금지, 신규 매수 금지, 물타기 금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선물 매도로 전략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국내 선물 오전에 매수 전략으로 상방, 정배열이 때, 골든 크로스 때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를 오전에만 했어야지 되는데 계속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내 선물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빠졌다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좀 수익 낼 수 있었겠죠. 그죠? 한번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내려왔다가 여기서 보면은 또 골든 크로스가 돼서 매수해서 수익 냈겠죠. 또한 또 저점이 찍고 확인됐기 때문에 또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주식처럼 매수해서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선물은 이해가셨나요? 근데 이거를 돈 버니까는 계속 하겠다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3번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쭉 올라가다가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다?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죠?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돌파하고 계속 내려가죠.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죠? 데드 크로스예요. 그죠? 이제 데드 크로스가 계속 형되면 이제 역배열이 되는 거죠. 여기 역배열. 그죠? 이런 거는 절대로 주식에서는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지 말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머리를 찍고, 그죠? 음봉이 2개 나오고 3개 나왔을 때는 하지 말랬죠. 또는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음봉이 지금 3개가 나왔죠. 음봉 3개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하지 말랬습니다.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을 때 하지 말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지금 몇 번 형성이 되니까는 역별이 되죠. 그럼 만약에 국내 선물도 만약에 또 매수를 했으면은 이제는 물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선물 또한도 하루 종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내 선물이 9시부터 그죠? 오후 3시 45분, 주식은 3시 30분에 마감되죠. 그러나 국내 선물은 45분에 마감이 되는데 하루 종일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오전에만 딱 9시부터 한 11시 또는 12시 전까지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5년 해보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국내 선물은 하루 종일 아까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수익을 매수로 수익을 다 물려서 매도로 다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오전에만 좀 해달라는 거고 아까처럼 주식이 지금처럼 이제 국내 선물이지만 이런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된다 몇 번 형성이 되면 이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역배열이 되죠. 이럴 때는 절대로 주식은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봐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오전에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관망도 돈을 버는 거다. 그죠? 굳이 떨어지는데 주식을 살 필요 없다. 차라리 현금을 갖고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내 마음이 느긋함이 돈을 버는 겁니다. 느긋한 마음, 또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할 때만 매매해라.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그죠? 행복함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손흥민 아버지 인터뷰가 나오죠. 행복하게 뭐 즐겁게 축구하라고 하죠. 은퇴하라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축구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매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급할 때는 모의 투자를 하거나 관망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했다. 자, 주식 보는 방법, 뭐 이 엘리어트 파동이 많은데 간단히 또 설명할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과 뭐 충격파, 조정파가 있습니다. 충격파 추세 방향에는 5파, 역추세 방향은 3파. 이게 이제 요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다? 골든 크로스, 그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어떻게 된다? 정배열이 때만 하면 됩니다. 그죠?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일 때만 하면 된다. 그죠? 주식은. 그럼 이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인데, 자, 넷, 다섯. 여기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이라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게 A, B, C에서 빠진다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 엘리어트 파동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된다? 모양이 골든 크로스와 정별 모양으로 가면서 눌리는 차트를 찾아라 이 뜻입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하면은 상방 추시면서 정별이면서 골든 크로스면서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을 찾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쌍바닥일 때 이렇게 해서 주식이 보다시피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면서 쌍바닥이면서 올라가 있을 때 바닥이 쌍바닥이면서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저점이 쌍바닥 할 때 이런 종목을 공략해라. 그죠? 그럼 언제 공략하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쌀 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찍고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할 때 공략을 하면은 여기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이게 눌리는 겁니다. 그죠? 눌리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어쨌든 쌍바닥을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비쌀 때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돌파할 때 이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차라리 사고 좀 눌리더라도, 알겠습니까? 또는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찍고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차라리 여기 때 사는 게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이해가셨나요? 이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자, 쌍바닥을 찍었으나 보통 지금까지는 이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죠. 저점에 매수하지 마세요.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고 돌파할 때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근데 보통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돌파할 때는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수적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한 번 두고 두 번 찍고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찍고 돌파할 때, 그러면은 여기는 다 돌파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사는 게 더 비싸게 사서 여기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지만은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게 쌍바닥 뭐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쌍바닥을 저점을 저점에서 사지 말랬죠. 한번 확인하면은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까는 저점보다 위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안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래서 쌍바닥, 쓰리바닥이 될 수 있는데 저점을 확인하고, 그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거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점은 언제인지 모르죠. 저점이 지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찍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쌍바닥이 아닌 거죠. 먼저는 저점을 확인하면 시간이 지났죠. 지나가 올라갔네. 그럼 여기서 내려왔죠. 그럼 여기가 저점보다는 위에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죠?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이제 올라갔죠. 그럼 언제 산다? 이때 사도 되지만 원래는 요 비쌀 때, 더 비쌀 때 요때 산다. 이때 공략한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자, 저점을 다시 한번. 자, 요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점을 확인하고 시간을 좀 두고 올라갔죠. 한번 내려왔는데 저점보다는 위죠.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고점을 위에, 그죠? 한 번, 두 번, 요 돌파할 때 이때 사도 되고, 보수적인 분들은 한 번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안 오면은 여기서 안 왔다가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서 사든 이쪽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찍고 올라갈 때, 언제 여기를 돌파할 때, 이 고점을 쌍바닥을 찍고 돌파한 다음에 누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누르고 이 고점에서 돌파할 때 여기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때 공략하는 거를 쌍바닥 고점 매매다. 아셨습니까? 자세한 거는 또 오른쪽 노란 톡방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미글로벌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아까 침에 저점에서는 사는 게 아니랬어요. 그죠? 어떻게 된다? 저점을 확인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가 저점이구나. 그죠? 그럼 이제 한 번, 그죠? 두 번 갔는데 세 번,
8째. 그죠? 그러면은 이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면서 언제 산다? 여기서 이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고점 있죠. 그죠? 올라온데 여기서 돌파할 때. 그럼 언제요? 이때 사거나 이때 사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언제 산다? 이 저점을 확인하고, 그죠?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들이 다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한번, 두 번 찍고, 여기서 더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고점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된다고 했고, 그죠? 아니면은, 안 올 때도 있지만, 올 때도 있습니다. 찍고, 올라가거나, 또는 찍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돌파할 때, 저는 보통 이때 삽니다. 그죠? 그럼 돌파할 때 이때 샀으면은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저점 대비 비싸게 사는 거죠.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그죠? 이때 팔거나 이때 팔거나 하겠죠. 근데 또 어떻게 된다? 이때 샀으면은 여기서 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뭐 10%부터 뭐 90%까지 이건 팔아도 되는데 100%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찌든 자기 성향에 따라서 10%에서 뭐 90%, 50% 팔겠죠. 팔았어요. 그럼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산 가격. 여기가 본절이라는 겁니다. 본전이죠. 매수가 또는 공략가. 그죠? 여기에 올 때까지 버틴다. 근데 안 오고 올라갔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물량은 계속 갖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올 때까지, 그죠? 요 올 때까지 청산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본절 방법입니다. 본절 청산. 그죠? 본절. 그죠? 내가 산 가격. 그죠? 공략가.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 100% 청산 후 현금화한다. 이게 손실 없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뭐다? 수익 났던 종목들은 절대로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은 챙기지 못하더라도 손실이 발생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본절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매매하는 방법이 알겠죠?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샀다가 이 고점보다 돌파할 때 공략을 해서 그래서 청산을 10%에서 90, 뭐 최대 99%라 쳐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10% 청산할 수도 있고 50%, 30%, 뭐 99%, 90% 청산할 수도 있겠죠. 청산을 했는데 100% 청산은 안 되고 100% 청산은 내려올 때 청산인데 안 오고 가면은 계속 홀딩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또 청산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절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쌍바닥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휴마시스에 대해서 답. 그럼 언제다? 주식이 이제 5,300원 저점을 찍었죠. 이때 사는 게 아니다. 한번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 사이에도 있는데 그냥 크게 볼게요. 한번 찍었네요. 그러면 곧 올라왔죠? 두 번 찍었죠? 그렇죠? 근데 안 왔잖아요. 여기 위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쌍바닥이 한번 요거를 이게 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가 알겠습니까? 크게 보라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 하고 요거를 두 번을 보는 겁니다.
쌍바닥을. 무슨 말이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쌍바닥이에요. 이 많은 분들은 여기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저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라 외환형 신동환이 말하는 쌍바닥은 저점을 확인하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왔잖아. 그럼 이거는 횡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보고 여기 찍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돌파할 때 차례 사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참 비싸게 사서 여기보다 돌파할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또 본절 나가야 되겠죠. 본절. 이해가세요? 아마 지금까지 알고 뭐 배우고 공부하고 아신 쌍바닥하고 아마 외환형 신동환이 얘기하는 쌍바닥하고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보조표들인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드리고요. 이해가요? 쌍바닥이 저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할 때 산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휴마시스도 찍고 여기서 돌파할 때 사서 이때 팔았다. 이때도 거의 27,000원, 28,000원에서 36,000원까지 갔죠. 거의 8,000원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20%에서 30%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수익 못 챙겨도 어떻게 돼? 다시 27,000원, 28,000원에 본절에 청산하면 손실은 안 나겠죠. 이게 이제 쌍바닥 매매 외환형 신동환이 말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쓰리바닥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쓰리바닥은 자, 머리 적었지만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쓰리바닥이지만 어떻게를 봐야 되냐? 저는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 고점들을 돌파를 하고 쓰리바닥을 확인하고 이때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언제 이때 사거나, 그렇죠? 또는 뭐랬습니까? 돌파하고 내려간 다음에 이 선을 돌파할 때, 알겠습니까? 그럼 이 선을 돌파할 때 이때 사거나 이때 사는 거겠죠. 다시 한번. 자, 쓰리바닥은 언제 사는 거냐? 이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때 사는 것도 아니고 찍고 두 번 뭐 찍었다 쳐요. 여기 일명 여기 이제 뭐 방송이나 다른 기존의 쓰리바닥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근데 이 쓰리바닥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때는 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그죠? 여기를 돌파할 때 사는 건데 사실은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자마자 한 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뭐 크게 올라가지 않은 한은 첫 번째에서는 저항선에 부닥치기 때문에 거의 안 사는 게 좋아요. 언제 사냐? 찍고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할 때, 이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돌파할 때 공격적으로 사거나 뭐다 또 안 올 때도 있지만은 돌파했다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여기서 기준을 잡고 여기서 돌파할 때. 이해가요? 그럼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그죠? 그래서 주식은 뭐다? 제가 외환형 신동에 말하는 거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비싸게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럼 이때 11,000원, 12,000원에 사서 한 7,000원 정도. 그러면 대략 얼마예요? 50% 이상은 수익 났죠? 그렇죠? 이해 가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쓰리바닥이든 쌍바닥은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자, 이때도 사는 게 아니고 찍고 이때도 사는 게 아니고 이때도 사는 게 아니고 이때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바로 사도 되지만 사도 됩니다. 여기서 사도 되지만 안전해서 할 번은 한 번 더 눌릴 때.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누른 다음에 언제? 요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이때 산다. 그죠? 이때 사도 며칠은 이제 눌림을 하겠지만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된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쌍바닥과 삼봉바닥, 쓰리바닥이라는 건데 저는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고 이해됐죠? 확인한 다음에 돌파할 때 더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마젠을 최근에도 다시 매매했죠. 공략을 12월 달에. 근데 이제 2021년 2월 달부터 그죠? 2022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양이 삼성전자 네이버랑 비슷하죠. 이럴 때는 더 때 사는 게 아니랬죠. 왜? 데드크로스 역별인 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점을 확인했죠.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랬습니다. 그럼 저점을 확인하는 거는 뭐다? 시간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여기서부터는 다 이상 안 오죠. 이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알겠습니까? 왜 안 사는 거야? 데드 크로스 및 그죠? 고점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알겠습니까? 데드 크로스 및 역배열일 때는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점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안 사는 거예요. 저점에 사는 게 아니랬죠.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니까는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언제? 이 돌파할 때 사는 거다. 알겠습니까? 다시 저점을 확인한 후에 저점보다 올라갔죠?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산다?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산다.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보다 올라가는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거다.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마젠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지금 이제 이전에까지 보여줬죠? 그럼 이때 저점을 확인하는 건 어떻게 되나? 시간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저점보다 올라가 있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언제 사? 이때 사는 거죠. 돌파할 때. 여기보다 돌파할 때. 알겠습니까? 그럼 단탄 좀 칠 수 있었겠죠? 근데 나는 안전하게 사고 싶다. 수익 나도 요거 해도 됐을 겁니다. 수익 났던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본전이 나갔겠죠. 혹시나. 그죠? 물량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저점을 확인하니까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언제 산다?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때 사는 거죠. 이때 돌파할 때 샀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수익 챙겼어. 근데 혹시라도 수익을 못 챙겼어? 그러면 또 언제 팔아야 돼? 내가 샀던 가격 이때가 오면은
이때나 이때 본절에 나가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6,000원이에요. 그럼 6,000원에 샀어. 근데 6,000원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왔어요? 거의 7,000원까지 갔죠. 그러면은 17% 정도 16% 수익 났죠. 근데 못 팔았어요. 못 팔아서 수익을 못 챙겼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6,000원에 샀으면은 다시 6,0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절입니다. 본절. 그죠? 했다가 기다리는데 계속 빠지네요. 그럼 이제 근데 빠져도 이 저점은 안 내려오네요. 그죠? 저점 안 내려오죠? 그럼 다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올렸죠? 그러나 이 고점보다는 안 올라왔죠? 그죠? 그럼 돌파해서 이때는 사도 되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 손절을 언제 또 잡아야 돼? 예, 이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나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손절을.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렸다 확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는 사도 돼요. 사도 돼요. 공격적인 분들은. 근데 보수적인 분은 어떻게 돼? 왔다가 내렸다 한 다음에 여기서 언제요? 이 또 고점을 돌파했대.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찍죠? 그럼 여기서 사도 돼요. 근데 이제 단타를 대응 잘 하시는 분들만 사야 되는 거 사서 팔아도 되는데, 그죠? 그 10% 이상 수익 났죠? 7,000원에서 8,000원 갔으니까는. 제가 말한 건 이제 단타랑 성향이 또 달라야 됩니다. 자, 뭐 1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살 수도 있겠죠. 샀다 팔았다 단타 치시는 분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느긋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사도 되죠. 대신 손절은 좀 길게 또 잡아야 되죠. 이런 부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왔다 갔다 돌파할 때 차라리 안전하게 살려면 더 비싸게 이때 사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도 살 수 있었어요. 이때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못 팔면 다시 본절 나가야 되죠. 그죠? 이런 단타를 못 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할 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때 샀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기 삼봉바닥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했으면은 어떻게 된다? 계속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점에서 어떻게 된다? 돌파하면은 이제는 여기로 완전히 돌파할 때 사야 되는 거죠. 원래는. 또는 여기서부터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해서 또 돌파하면은 언제? 여기보다 이제 고점을 여기보다 돌파할 때 또는 여기보다 돌파할 때 이해가세요? 자, 여기보다 돌파할 때 그죠? 저점을 확인했으니까는 돌파할 때 사거나 또는 여기를 돌파할 때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죠. 그죠? 저점 찍고 올라가고 찍고 왔다 갔다 할 때 빠질 때 여기서 이제 사도 되는 거죠. 대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또 본절 잡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하고 쌍봉까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쌍봉은 뭐냐? 자 고점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가 쌍봉입니다. 고점보다 내려가면서 쌍봉 그죠? 하인데 스윙 고점인데 고점보다 내려가면서 쌍봉을 찍을 때요. 이런 거는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배열 및 데드 크로스. 먼저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 다음에 역배열일 때는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점 대비 내려오면서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역배열일 때는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쌍봉입니다. 쌍봉을 확인하고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국내 선물 매도나 해외 선물 매도로 치거나 주식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를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쌍봉이죠. 그죠? 쌍봉을 찍고 자, 쌍봉을 찍고 쌍봉보다 계속 밑에죠. 그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빠질 때, 그죠? 이런 종목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해서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쌍봉 이하가 되면서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물타기 금지, 추가 매수 금지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자, 자세한 거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봉까지 설명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공략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